오늘 이슈다 인터뷰 1부 열어주실 분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공학보다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하겠다. 이재명 정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과거 방식 아닌 새로운 방식의 개혁신당을 창조하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제 여야 의원들끼리 배치기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배치기라고 보세요? 뭐 물리적 충돌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 뭐 가벼운 수준이긴 했지만 그래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난감한 상황이죠.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송원석 의원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요. 예. 원래 그런 현장에서 이런 충돌보다는 지휘하는 역할이거든요. 예. 근데 좀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고 이기현 의원도 그렇게 뭐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예.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나가는 길에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서로 좀 피할 수도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부딪히더라고요. 서로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물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의원님 어제 발언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제 최고위원회 때 말씀하신 거죠? 예. 국민의힘과의 지방 연대설과 관련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예. 예, 가장 큰 이유는요? 뭐 저희가 개혁신당 차리고 나서 예. 벌써 총선, 대선 이렇게 치르고 이제 소위 3대 선거 중에서 지방선거만 치르면은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네. 그런데 총선 때도 대선 때도 보면 뭐 거의 계속 똑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에서도 예. 그렇고 뭐 개혁신당이 이중대가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고 예. 그런 어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 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예. 그것이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말을 지켜왔거든요. 예. 오히려 매번 이제 희망 섞인 그런 메시지 내는 쪽이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 개혁신당만의 새로운 방식이란 뭘 말합니까? 선거에서 예. 저는 개인적인 뭐 목표치도 있지만은 예. 대한민국이 선거 방식에 있어서 한번 큰 전환은 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네. 원래 우리가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세 단계로 놓고 본다면요. 기초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원래 한 20대, 30대 정도 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정치 도전의 과제입니다. 예. 그리고 뭐 40대, 50대쯤 되면은 광역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예. 원숙미가 생기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또 그런 경험을 갖춘 사람이 도전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실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방식이에요. 주 하원 의원, 주 상원 의원, 뭐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이렇게 나눠서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약간 특이해요. 미국은 그 임기가 일치해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주 하원 의원을 잘하던 사람이면은 다음번에 연방 하원 의원에 그냥 도전하면 돼요, 다음 선거에서. 그렇군요. 근데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밑에라고 생각하는 자신들 밑에 있다 생각한 지방 의원들이 속된 말로 예.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2년씩 엇갈리게 해놨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 아니면은 뭐 군의원 이런 거 하다가 국회의원에 도전하려 그러면은 2년 일찍 퇴임하거나 2년 놀아야 돼요. 아. 이게 왜냐하면 그 산의 간격을 늘려가지고 국회의원이 사실상 그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회의원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들의 공간을 늘리려는 게 제 목적이고요. 예. 이번 선거에서 저희는 비용 부담 확 낮추고요. 무엇보다도 AI나 이런 것들 도입해서 선거 자동화를 저희가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과의 연대설 이야기가 나온 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면서 연대하는 건가라는 이 관측이 나왔었나 봐요. 먼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굳이 제가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상으로 비판해 보자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형사적 혐의에 대해 가지고 예. 민주당이 방어할 때 이제 즐겨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알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 몰랐는데 대장동 일당이 그런 걸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일의 쟁점인 것이고
이가 그러면은 추경호라는 개인이 윤석열이라는 지금 와서 봐도 이상한 사람을 막아낼 수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저는 음. 굉장히 이거는 특이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삼권 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하는 걸 몇 가지 얘기하죠.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말하는 것 아니면 표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1차적인 면책 특권이고 2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즐겼었던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첫째 아까 말했던 면책 특권에 대해 가지고는요. 예. 이게 지켜져야지만이 국회의원이 거대 권력에 맞서가지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나 잡혀간다 안 잡혀가는 거 이건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제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저 윤핵관 욕 엄청 하고 추경호 대표도 엄청나게 비판했었거든요. 예. 당장 추경호 대표랑 저는 개인적인 관계를 보자면은 저 당 대표 쫓겨날 때 저 쫓아내는 쪽에 섰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대표를 비난 가능성, 그러니까 비난할 수 있는 건 계엄에 대해 가지고 왜 이렇게 미지근했냐 이런 거 비난할 수 있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과 다르게 이분이 뭐 구속될 만한 상황이냐는 예. 명확하게 판단해야죠. 예. 그거는.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계엄 해제를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장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 그 방해라는 표현도 이번 안 썼어요. 예. 장애라는 표현은 장애가 오도록 이제 했다는 건데 그 예결위 의장으로 국회의원들을 모리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총을 예결위 회의장으로 오라 그랬다라고 해서 본회의장을 이탈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제 국회 구조를 아는 분이면 좀 당황스럽냐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국회의상 지을 때요. 예. 언젠가는 상하원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예. 그래가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은 하원회의장. 예. 그리고 예결위 회의장이라는 게 딴 데 아니라요. 맞은편에 그 있죠. 방 바로 건너편에 예. 그러니까 한 3초면 뛰어갈 만한 곳에 있는 곳이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예. 한 100명 들어갈 만한 곳이니까 거기가 상원이 될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양당이 의총을 거기서 많이 합니다. 뭐 본회의장에서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총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와서 의총하자라고 한 것인데 이거를 본회의장을 이탈하라고 했던 걸 받아들인다라는 건 좀 국회 구조를 국민들께서 모른다는 이유로 예.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이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계엄 날 저도 예. 아직 생생하거든요. 그때 10시 뭐 40분 이쯤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해제한다고 12시 좀 넘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건데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사후적으로 아는 상황에서 예. 다 해제하러 표결을 갔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지만은 처음에 딱 계엄 나왔을 때는요. 국회의원들한테 어떤 통일 지침이나 이런 게 간 게 아니었어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의견이 충돌했죠. 그 안에서. 하나는 빨리 모여가지고 계엄을 어떻게든 해제해야 된다. 1. 2 뭐냐. 이 국회의원들을 잡으려고 군대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럼 그 군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가 또 한 가지 얘기 많이 돌았었어요. 예. 왜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 뭐냐면 어디든 제3의 장소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법에는 그게 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하게 돼 있지만은 예. 본회의장이 봉쇄됐으면 다른데 안 잡히고 모여가지고 해제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던 거예요. 그 예.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회의 장소가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지금 이거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좀 알겠습니다. 무리수가 들어가 있다 봅니다. 예. 그 이번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힘에 러브콜 보내려 한 것 아니냐. 평생 어디다 러브콜 보내고 살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행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고 저는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동탄 이신도시에 사실 굉장히 젊은 사람들 많이 살고 계엄 하나만 놓고 보자면 아마 계엄 반대가 거의 80-90%에 달하는 동네일 겁니다. 예. 제가 거기서 제가 오히려 눈치 보면서 정치한다고 하면은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예. 아니면 다르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발언을 안 하고 살아야겠죠. 근데 그건 이준석의 정치가 아닙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저는 오히려 전현희 같이 안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예. 아니면 남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동료 국회의원의 정치행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러려고 한다. 제 눈에는 전현희 의원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인기 영합적으로 보이고 권력에 줄 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음. 본인들이 살아온 대로 보는 거죠. 예. 지난 대선 때도 보십시오. 뭐 지금 김민석 총리 되셨지만은 김민석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정견 발표는 안 해요. 뭐 이준석이 뭐 연대할 것이다, 단일화할 것이다 이런 거 예. 갖고 이제 선거 내는 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온 대로 보이겠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좀 프레임 잡기 이런 것들보다는 건설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유튜브에서 대표님 응원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부지런하시네요. 아침부터 방송 출연하시고 예. 여야 가리지 않고 합리적 정치를 응원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기대합니다. 끝까지 지조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네.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광역단체장 후보는 이제 모두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광역단체장은요. 예. 지방선거에서 이제 몇백만 유권자 대상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셉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900 몇십만 명 인구가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비용이 한 40억 될걸요? 예. 예. 그런데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거고. 예.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오세훈 시장 개인과는 엄청나게 소통도 많이 하고 예. 또 저랑은 제가 표현하기로는 사실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 오세훈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 국민의힘에 갈수록 좀 기울어 있는 예. 그런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선거는 개혁신당 후보, 또 국민의힘 후보, 또 민주당 후보. 민주당 후보는 지금 뭐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있고 전현희 의원 이야기도 있고 박주민 의원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런 전현희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강성 지지층에 러브콜 보내고 있는 건데. 예. 글쎄요. 이미 저는 서울시장 구도 같은 경우에는 예. 부동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거의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이재명 정부가 가장 이제 회피해야 될 것이 예. 교조적인 관점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과도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김민석 총리 이야기 나왔다가 최근에는 당 대표에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건드린다. 우리가 대부분의 혁명이나 이런 걸 보면요, 예. 전 세계적으로 과세하면 벌어지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부가세 도입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흔들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예. 과세에 대한 저항이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큰 것이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굉장히 큰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우리 천하람 의원도 밝혀냈지만은 부적절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굉장히 뭐 이념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규제를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가볍게 보지 않을 겁니다. 예. 계속해서 정치적 이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광주 5.18 묘역을 찾았는데 광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로 참배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도 그렇고 예. 개혁신당 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5.18 묘역에 가는 거를 우선 크게 뭐 이렇게 알리고 가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서 그래도 또 어쩌면 민주당보다도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쓴다는 것을 항상 보이기 위해서 예. 저희는 몸이 고달프더라도 예를 들어 모든
거기에 묘비에 예를 들어 헌화하고 이렇게 미석 닦고 이렇게 한다든지 사실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보여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성을 좀 보여주려고 하신 가서 그냥 거예요. 사진 한 장 덜렁 찍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했다는 생각인데 예. 그래서 저희가 가서 문전박대는 안 당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표 시절에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도 틈나는 대로 광주 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호남 지역에 대해서 계속 저는 호남 지역에 대한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균등하게 제가 관심 갖고 이렇게 가는 것만으로도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보면 당내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어요. 지역 비하적인 공격도 많이 들어오고. 예. 제가 광주이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역시 광주이시라서 전라도를 챙긴다 이러는데 예. 경기도 광주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 욕 갖다 붙이고 이렇게 그래요. 오히려 극우로 하는 분들이 공격해 왔거든요. 근데 그걸 왜 신경 씁니까? 지도자라면은 예. 더 큰 지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기간에 성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명청 갈등 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거 많은 정치 평론가나 아니면 호사가들이 예. 정청래 대표가 오버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뭔가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도 저는 다른 가능성도 봅니다. 어떤 가능성입니까? 제가 여당 대표 해본 사람 아닙니까? 예. 물론 희대의 암군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지만은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것들 예를 들어 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때 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뭐 자기들은 말렸는데 이준석이 너무 가겠다고 우격다짐을 가가지고 보냈던 예.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또는 윤핵관 측에서 이렇게 저를 공격했던 내용들 한 4-5가지 거의 다 그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벌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진 일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정청래 대표가 정치 그렇게 짧게 하신 분이 아닌데 예. 확인 안 하고 갈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거든요.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 때요. 예. 검수완박 그거 이제 권성동 대표가 합의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모든 보수 언론사에서 권성동 대표 이상한 사람 만들고 했는데요. 사실은 2번이나 권성동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인한 겁니다. 나중에 그런데 언론에 비판이 들어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뒤통수 친 겁니다. 예.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한 부분을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하십니다. 이낙연 대표가. 예. 그때 저는 99.9% 합의하고 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낙연 대표가 뒤집어 쓰는 방향으로 갔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 의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예. 그 여권 내부에서 둘 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정무소 운영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배치기도 있었고요. 여러 흉측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여부가 쟁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결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여기 나오셔서 거부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막강한 권한 예. 중에서 제일 센 게 이제 사실 거부권이기 때문에 거부권자라고 이제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막 토론해놓고 다 결론이 났는데 안 돼. 한마디로 모든 걸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다 뭐 저희가 캐는 게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예전에 보면 뭐 누가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어가지고 레드팀 역할을 한다. 세상에 레드팀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 레드팀이라는 거는 남들이 다 이해할 때 아니워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렇게 실제로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 실세죠, 그거는. 예.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김희읒 지읒이라는 말을 누가 했는데 그걸 갑자기
예? 여당의 이제 대변인격인 분이 나와가지고 아 그것은 김현지가 아니라 예. 그분 이름이 마침 김지호인데 예? 친구들이 나를 김호지라 부를 때도 있다. 예. 김호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진짜 저는 예. 갈수록 이제 육탄방어가 개시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어디서는 확신했냐면요. 예. 욕 먹는 거 아니까 이제 오전엔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상임위 같은 거 이제 자주 보신 분 알겠지만은 오전에 하면 보통 10시에 시작하거든요. 예. 12시 밥 먹으러 가요. 음. 그리고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한 11시까지는 기관 보고 이런 거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질문 받고 가겠다. 이거였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았으면 일단 김현재 부속실장이 오전에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꼭 오후까지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충돌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왜 충돌이 있었느냐. 예. 주진우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히 뭐 예의에 어긋나거나 하는 질문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주진우 의원이 말을 떼자마자 거기에서 논리적 반박도 아니고 주진우 의원은 입틀막이라 표현해서 또다시 이제 한 번 더 불거졌지만은 의사진행 방해를 하잖아요. 예. 예. 이걸 속된 말로 뭔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판 놓는 거로 이제 가잖아요. 예.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논리적 상호 반박이 아니라 그냥 이건 엎어야 된다. 바둑두덕 안 되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당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바둑에서 이제 딱 지기 전이니까 판을 엎어라. 바둑판 엎어라. 이건데 그런데 만약에 오전만 나왔으면 바둑판 안 엎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더더욱 바둑판 엎기 좋은 환경이죠. 예. 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도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